대한민국의 지형을 보여주는 한 장의 지도. 우리 몸에도 건강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가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손과 발. 모세혈관과 말초신경의 70% 이상이 지나가고 주요 장기와도 연결돼 있어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데요. 손발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큰 병의 징후일 수 있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손발의 통증, 모양, 상태를 살피면 내 몸에 숨은 질환을 찾아낼 수 있다는데요. 손발이 보내는 이상신호 감별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송호석 침구의학과 교수, 김태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자 발건강 전문가, 개그맨 문영미와 함께 알아보는 초간단 손발 자가건강진단법과 생활 속 올바른 손발 관리, 꾹 누르면 백세로 통하는 마사지법까지. 당신의 손발 지도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정말 옛날부터 손발을 보면 네. 건강해 보인다는 말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이 손 안에 우리들의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예를 좀 들어드리면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손발이 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네. 또 통풍이라는 게 오면 엄지발가락 한쪽이 좀 붓고 아픈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 관절염 상태에 따라서 손가락 관절의 모양이 좀 변하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호흡기나 순환기 질환이 있을 때는 이 손톱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료 볼 때 환자분들의 건강을 좀 체크를 할 겸 손발도 좀 확인을 하고 영양 상태와 혈액순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손발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병원 가기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검진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뭐 문영민 씨는 어떻게 손발이 좀 증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뭐 있으세요? 지금 열심히 손 운동을 하고 계신데. 아니 뭐 손발하면은 제가 어디 가도 빼놓을 수 없이 아주 성성 정말 옥수세요. 예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쑤시고 제리고 네. 뭐 별짓할 어머 별짓 다 합니다, 이 손이. 네. 정말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손발과 모든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걸 좀 오늘 많이 배워갈게요. 네네, 오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손발 건강도 체크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선별을 통해서 방송으로 여러분께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정말 흥미진진한 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손발의 모양과 이 색깔만으로도 이 상태만으로도 맞아요. 우리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두 MC하고 네. 문영미 씨하고 네. 손발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네. 자, 사진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설명을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들을 텐데, 네. 여러분 손은 아니지만 보시면서, 내 손은 어떻네? 아, 저 사람은 이렇네?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네. 통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건강의 이상 신호는 없는지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손 사진 먼저 하나 볼까요? 오, 다 나왔네요. 네, 우리 세 명의 사진인데요. 정말 손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나이별로는 안 해, 나이별로. 설마 빨간 손톱이 신동진 아나운서는 아니겠죠? 제 사진을 알겠네요. 예, 저 세 명의 손 사진 중에서 먼저 저네요. 예,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네. 어떤 사진일까요? 네. 네, 첫 자, 번째 이 손. 사진. 예.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형태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새끼 손가락이 약간 휘어 있는 모습들 맞아요. 보이실 수가 정말 있어요. 많이 휘어 있네요. 네. 과거에 지금 다치신 손상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새끼 손가락에는 혈액 순환을 주관하는 심장과 연결돼서 흐르는 수소음신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 변형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손상과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좀 오르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 그것과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지금 이야, 저 사실은 이지연 제 손이에요. 선생님이죠? 지금 네. 컬러가 같잖아요. 네. 근데 요렇게 보면 네. 저 진짜 양손이 요렇게 한번 보이실까? 양손이 굽어서 끝에가 네. 안 맞나요. 이게 그럼 변형된 거 아니 근데 아니면- 이게 변형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죠? 안 만나죠? 예. 나는 이걸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약간 혈압 이런 거 저쪽 손가락이 휜 거네요. 아니요 양쪽이 다 양쪽 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어.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릴 요런 때부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 신경을 좀 쓰면 좋겠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미리 사실은 그 부분들 자체가 손상에 의해서 지금 손상과 관련된 변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사실상은 손가락만 하더라도 구석구석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인 손발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 그리고 특히 한의학에서는 손에 연결된 경락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상태를 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의 굽은 모양이나 손바닥 또 손톱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보고 건강 상태를 1차적으로 검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새끼손가락이 네네. 이상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엄지나 검지의 이상도 그걸 통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그러니까 엄지나 검지로 또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선생님 궁금해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신 상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도 몸의 이상 신호를 바로 짚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손톱이나 손의 모양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오늘 다 알려주시는 거죠. 잘 알려드리도록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새끼손가락이 심혈관 질환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도 내가 지금 심혈관 질환에 의심스러운 그런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이 이제 오래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 이 출혈이 발생하면서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이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대동맥류란 이 대동맥의 일부가 정상적인 직경에 비해 1.5배 이상으로 마치 풍선이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손가락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쪽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손바닥을 쭉 펴신 다음에 엄지를 손바닥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뻗쳐서 굽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엄지가 손바닥 바깥을 넘어가게 된다면 나는 혹시 그런 대동맥류가 몸에 있지 않을까 조금 의심을 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넘어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저렇게 넘어갈 수가 있나요? 3번처럼? 네. 저런 분들은 대동맥류를 오.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한 번도 네, 본 적이 선천적으로 없는데. 좀 그러한 경향을 이건 갖고 아니다. 태어난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분들은 한번 검진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이거는 문영미 씨. 쌤입니다. 나이를 못 속이는 구리야. 이 손 사진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뭐요?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말씀 많이 하시죠. 진짜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 바로 그 부위입니다. 이 검지손가락 끝쪽에 보시면 이 뼈가 좀 튀어나온 것처럼 좀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쪽 부분에 좀 통증을 느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조금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아니 제 손 이걸 요거 뼈 마디를 보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 아주 쪽지 깨시네 그냥 돗자리 쫙 깔아줘요? 그걸 딱 보면 아세요? 와. 실제 그 아니 아빠 질환이 제가 있으세요? 이런 걸 해도요 네. 깍지를 끼거나 이래도 여기가 엄청 아프거든요. 이 뼈 마디마디가. 네네네네. 난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랬는데 살이 너무 쪄서 이게 붙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뼈가 뼛속이 아픈 거잖아요 지금. 네.
이야,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열심히 손발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손 모양에 따라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손 통증에 따라서는 또 어떤 질환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 확인도 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방금 이제 문영민 선생님이 말한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제 요 끝에 손가락에 있는 관절 부위입니다. 이 관절염은 보통 저희가 이제 손가락에 대표적인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손가락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끝쪽 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생기다 보니까 증상이 이제 점점 아침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증상의 양상을 손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많이 써서 아픈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들어보신 것 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네. 손가락에 이제 두 번째 관절 쪽 마디에 주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특징적으로 자고 일어나셨을 때 손가락을 좀 움직이기가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가만히 있을 때 손목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쪽 손목이. 아, 손목이? 예. 저는 또 왼손잡이이기도 해서 그런데 요게 아픈 거는 뭐죠? 보통 이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네.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이제 관련된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터널 있습니다. 증후군. 보통은 이제 엄지와 검지 이 중지 부분이 좀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가장 흔하세요. 나 좀 손이 무뎌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좀 잘 안 구부려지거나 혹은 손목 주변에 통증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손목 부분에 통증이 없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이 잘 접혔다, 뭐 펴졌다 하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없다고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안심하시기에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자가진단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손등을 맞대시고요. 3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좀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 부위까지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놔두시는 경우에 이 엄지 손가락 쪽 근육이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쓰는 그러한 근육인데요. 이 행동이 잘 안 되면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질도 잘 안 되고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불편하시면 병원을 내원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현 씨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네요. 괜찮아요? 다행히. 네.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데요? 아프세요? 네. 땡기는데요? 아,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 여기도 아픈데 왜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땡기고. 그러니까. 어깨도 땡기고 왜 예. 여기도 땡기고 그래? 그러니까요. 저희 말씀을 또 들어보자고요. 네. 자, 다음으로 손 부위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손등 이렇게 연결해봤는데 손등이랑 요 손가락 연결되는 부위 여기가 또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도 관절이 있죠. 요게 요렇게 구부러져야 되니까. 그쵸?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제 손가락을 저희가 이제 구부렸다 펼 때 마치 네.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네. 탁 걸리고 나서 펴지지 않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딸깍 걸리는 것처럼 정말 소리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굽혔다 펼 때 통증이 발생하고 잘 펴지지 않는 분들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덧붙여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부위는 요 부위거든요. 아, 근데 골프를 치실 때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부렸다가 펼 때 요 부위 자체에 사실은 활차가 있어요. 네. 도르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인대들이 요 지금 부분 자체의 활차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염증이 생겨서 붓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원활하게 들락날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부렸다가 이걸 펼라 그러면 한 번에 심하면 펴지지가 않고 이 손으로 억지로 이렇게 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요 부위에 사실은 활차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운동할 때 그 굳은 살이 많이 배기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네. 관절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구부렸다 펴는데 활차는 요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떻게든 그 평상시에 예방 차원에서는 혈류를 잘 좀 그 혈액순환이 되게끔 해서 리모델링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아기가 있어서 이제 14개월 아기가 있어서 자주 이제 안아줘서 그런지 이제 엄지 손가락하고 손목 쪽이 그전에는 없던 좀 약간 지금은 이제 통증이 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떤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위가 이 엄지에서 손목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쪽의 통증을 자주 느끼시면 저희가 이제 건초염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건초염. 네, 보통 이제 아이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장시간 쓰시는 분들이 이 부분의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엄지 손가락 이용해서 보통 이제 화면을 많이 옮기시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시면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힘줄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그 염증이 생긴 걸 저희가 이제 건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보통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 불편감을 느끼시면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팔목, 뭐 손목이 아프고 뭐 여기 좀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는데 이게 건초염인지 무슨 터널 증후군인지 방화세인지 당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인지를 하면 됩니까? 네. 건초염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그 편의상 네. 부위를 아셔야 되니까 부위가 여기예요. 아. 여기 만져보면 사실은 검사 방법은 핑켈슈타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엄지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나머지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싸주세요. 네. 싼 상태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 당겨지는데요? 건초염이 있으신 경우는 바로 여기 건초가 있는 부분에 통증이 딱 느껴지세요. 아. 이게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건초염이 있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부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실제로 안쪽 바깥쪽에 전부 인대가 만져지는 것들을 느껴지실 겁니다. 인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건초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이 부분도 손목 사용이 워낙 지금 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됐을 때 사실은 움직임을 할 때마다 통증이 가중되는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득괴르병이라고 해요. 아, 그럼 여기가 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당겼을 때 전혀 뭐 통증이 없는 건가요? 저는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려서 이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예. 그 부위 자체를 일단 이상이 있는 부위를 만져보시면 네. 실제 더 문제가 되면 압통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 한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야, 의료기관에 저는 왼손잡인데요. 네. 정확히 왼손이 땡겨요. 많이 썼나 봐, 팔을. 이렇게 하면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오른손은 처음 괜찮은데 알았어요. 왼손이 또 그 건초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상황은 지금 제가 네. 화면상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네. 오른손에도 당연히 지금 건초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너무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픈데요. 누르니까 너무, 아니,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땡기고 너무 아픈데, 오히려 꽉 누르니까 안 아픈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시면은 실제 통증이 있으시면 잘 꼼꼼히 만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아픈 지점들이 분명히 있게 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손 사진을 봤고요. 이제 남은 게 제 손 사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떨리는데요. 볼까요? 이쁘다. 얌전히 찍으셨는데.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 이게 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시는 사진인데요. 네. 네. 일단 저희가 볼 때 그 손 모양도 그렇지만 손톱 아까 하얀 거 보셨잖아요. 네. 손톱이 유난히 하얀데 이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는 대표적인 그런 징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사실 손톱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손톱 조자를 써서 조반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반월이 유난히 지금 좀 부족하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얗게 밑에 이렇게 네.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달 모양이 없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일단 혈액순환도 떨어져 계시고 손톱 자체가 사실 지배하는 장기는 간이거든요. 네. 간은 피로에 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로가 조금 가중돼 계시구나, 이런 스트레스가 좀 받으신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만성 피로인 줄 알면서도 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손톱, 피곤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만성 피로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떡해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섭생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일단은 진짜. 지금 그
조금 먼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비타민이라든가 네. 콜라겐이라든가 특히 단백질. 고기도 좀 드시고. 손톱 부분 비타민, 생각하면 단백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고 한의학적으로는 지금 혈이 좀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예민해지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윤활 완충작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혈을 좀 돕는 부분들 도움이 되시는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떻게 손톱 색깔이나 모양으로 이렇게 건강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네. 손톱도 이제 건강 상태를 가장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 손톱의 색깔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손톱에 세로로 검은 선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손톱 속에 이제 검은색 그런 흑색 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네. 보통 이제 염증성 병변이나 뭐 외상, 반복적인 자극,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네. 실제로 악성 종양일 경우도 있게 됩니다. 손톱에요? 네. 사실 좀 드문 질환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보신 사진을 보시면 네, 손발톱이 만드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악성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 거뭇거뭇한 점 생기는 형태로 별거 아니겠지. 내가 어디 좀 잠깐 부딪혔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시면 사실 치사율이 높아서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암으로 의심되는 분의 사진인 거예요. 네. 아니, 예. 갑자기 너무 무섭죠?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쓸데없는 대로 영양분이 뭐 칼슘이 부족해서 나는 손톱이 얇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매니큐어를 칠해요. 이거를 좀 칠하면 좀 단단해지니까 찢어지고 맞아요. 막 고통을 좀 덜하니까 이걸 칠했거든요. 근데 이 손톱만 봐서라도 이 질환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데요. 찢어지고 갈라지는 손톱도 뭔가 이게 사인인가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매니큐어 리무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화약품이고 또 독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손톱에 손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경우에도 손톱이 약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톱이 갈라지고 쉽게 찢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게 발생을 한다면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은 검은 줄 아니고 이제 손톱에 이제 조금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세로줄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가로줄이 있으신 네. 분들이 있는데요. 영양결핍이나 빈혈이 심해지면 생기는 증상으로도 보는데 세로줄은 보통 이제 건선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옆에 보이는 가로줄은 뭐 빈혈이나 영양결핍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만성 질환이 있지 않을까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